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오후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3차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합니다. 탄핵 소추된 대통령이 법정에 직접 나오는 건 헌정사상 처음인데요.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임주혜입니다. 예, 현직 대통령이 헌재 심판정에 직접 서는 것은 탄핵 소추된 대통령 이후로 처음입니다. 지난 1, 2차 변론 당시에는 출석을 하지 않았는데 갑작스럽게 출석 결정을 내린 데는 어떤 배경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탄핵 소추된 대통령이 법정에 직접 나오는 것은 처음인 상황입니다. 당초에는 지금 3차 변론 기일까지는 출석을 하지 않고 어느 정도 조금 더 헌재에서 다뤄질 쟁점들이 정리가 된 후에 출석을 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었는데 지금 공수처의 강제 인치를 통한 조사 요구가 계속되고 있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본인도 이제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되는 현 상황을 고려할 때 헌법재판에 더 집중을 해서 헌법재판의 결론을 좀 이끌어낸 다음에 이 내란죄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더 방어권 행사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판단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용현 전 장관의 증인 출석도 이제 24일에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 탄핵 결정을 결정하는데 정말 중차대한 그런 증거가 될 수 있는 현 상황들을 고려해서 직접 변론에 나서서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본인의 어떤 목적의 정당성, 불가피성 이런 부분들을 언급하지 않을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예, 탄핵 심판을 보면 과거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모두 헌재 탄핵 심판에 출석한 적이 없습니다. 이번이 처음인데요. 헌직 대통령이 법정에 직접 나오는 만큼 경호 문제도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죠. 사실 정말 초유의 사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직 대통령의 신분을 유지한 상태로 이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어서 구속 상태이고 심지어 이제 구속 상태에서 헌법재판을 위해 헌법재판소에 출석해야 하는 이런 상황인데요. 현직 대통령의 신분이 유지된 상황이기 때문에 경호처는 관련 법들의 근거를 규정을 해서 경호를 해야만 하는 또 그런 상황입니다. 아마도 현재까지 예측되기로는 일단 서울구치소에서 헌법재판소로 이동할 때는 이 호송 차량을 이용을 하고 이 호송 차량 주변은 경호처에서 경호를 하는 그런 방식을 택할 것 같고요. 네. 물론 헌법재판전에 입장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떤 외부로의 노출을 최소화하면서 경호처에서 이런 부분은 밀착 경호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전례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경호처, 공수처 그리고 헌법재판소 측에서도 긴밀하게 이 출석과 관련된 경호 문제들을 협의하고 있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진행이 될지는 지금 논의 중일 것으로 보고 그 방식은 조금 더 확인하고 기다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당초 오늘 국회 측이 제출한 CCTV 증거 조사가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출석하면서 변수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탄핵 심판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이고 또 이 자리에서 어떤 걸 물어보게 될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앞으로 있을 변론 기일에 지금 모두 출석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 이제 헌법재판, 특히 탄핵 심판의 경우에는 당사자가 출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출석하지 않더라도 변호인을 통해서 충분히 변론은 진행이 가능한 상황이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출석을 하겠다고 밝힌 이상 물론 변호인도 함께 이 변론을 지켜보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 진술을 하겠지만 아마도 오늘은 일단 그 전부터 밝히고 있었던 국민들에 대한 담화문 같은 내용에서 확인이 되었던 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윤석열 대통령이 판단한 국가 비상 상황의 그 과정들, 선관위에 대한 부분이라던가 그 외에도 이제 야당 측에서 줄 탄핵을 제기한 부분, 예산 삭감 부분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헌법재판소에 좀 강조하는 그런 내용을 언급할 가능성이 클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질문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재판관의 질문에 직접 답변을 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은 변론 초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굉장히 신속하게 재판을 이끌어 나갈 그럴 부분들이 확인이 되고 있지만 아직은 변론의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오늘은 구체적으로 이제 많은 질문이 오고 가기보다는 이 비상계엄 선포 전반적인 과정에 대해서 직접 재판관들이 좀 질의를 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가능하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앞으로 모든 변론 기일에 출석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윤 대통령의 출석이 앞으로 탄핵 심판 절차에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그렇죠. 사실 정말 출석 여부 자체를 놓고 이것의 유불리를 현재로서 따지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방어권 보장의 측면에서 본다면 윤석열 대통령 본인도 법조인 출신이기 때문에 이 재판의 진행 과정이라던가 어떤 진술을 하는 것이 방어권을 행사하는 측면에서 유리한가 이런 부분들을 잘 알고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가 되고요. 예. 예. 적어도 이제 탄핵 심판은 그 무게감이 정말 상당합니다. 지금 내란죄 같은 형사 부분들이 기소가 된다고 해도 적어도 1심, 2심, 3심, 세 번을 다퉈볼 기회가 있겠죠. 하지만 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결정이 나게 되면 그 자체로서 바로 확정이 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에 탄핵 심판, 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남은 변론 기일에는 직접 모두 출석해서 정확하게 본인의 어떤 주장을 함과 동시에 이제 국회 소추단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반박을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지금 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된 관련자들에 대한 증인 신청이 있었고 이제 다음 기일부터는 그 증인 신문도 이어질 예정이기 때문에 예. 만약 그 증인 신문을 통해서 나온 그런 진술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진술과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다면 이런 부분에 대한 입증이 공방이 오갈 것이라는 부분들이 예측이 가능하고요. 윤석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가 어떤 목적의 정당성을 가지고 있었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진행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법률에 따라서 국회 해제 요구가 있어서 해제가 된 법적으로 문제가 없음을 주장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 이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를 다 거쳤는지 그리고 해제 과정에서도 이런 법에 정해진 절차대로 이루어진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좀 쟁점으로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직접 출석해서 이야기를 이어갈 것이라고 봅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토요일 구속심사에도 출석을 했고 오늘도 변론기일에 출석할 예정입니다만 공수처의 소환은 계속해서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전략이라고 보십니까? 그렇죠. 어제 오후에도 공수처에서 직접 전화기 가까이 해주세요. 예. 네,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공수처에서 강제 부인을 시도하는 전화기 좀 가까이 해주세요. 예, 변호사님 전화를 조금 더 가까이 좀 있었거든요. 대주시겠습니까? 예. 네, 잘 들리실까요? 예, 네, 잘 들립니다. 강제 구인을 시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이 강제 구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지금 법적으로 명확한 어떤 그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황입니다. 예. 이 발부된 구속영장을 근거로 해서 적어도 이 구속영장이라는 것은 구속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구금을 통해서 조사를 용이하게 하려는 그런 측면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공수처의 수사에 지금 응하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판례에서도 구속영장에 근거를 해서 적어도 이제 조사실로 강제로 데려올 수 있는 강제 구인, 강제 인치가 가능하다는 그런 판례가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에서는 이 부분을 근거로 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공수처로 이동시키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제 결국 이 부분을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거부하였고 특히 바로 오늘, 그러니까 내일, 어제 기준으로는 내일 헌법재판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이런 이유를 들어서 결국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이 강제 구인 조치도 무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정해져 있는 상황, 이 구속영장에 이 발부가 되었지만 구금이 20일까지 가능한 현 상황, 그리고 공소 제기를 위해서 검찰에 사건을 이첩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을 고려할 때 적어도 공수처에서 이 수사를 일단락시키기 위해서 오늘 내일 빠른 시일 내에 추가로 이렇게 강제 구인을 시도할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예, 강제 구인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앞으로 공수처의 대응이 좀 구체적으로 궁금한데 공수처가 이렇게 강제 구인을 또다시 실패한다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할 거라고 보십니까? 그렇죠. 강제 구인을 막상 한다거나 아니면 방문 조사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공수처의 어떤 조사에 대해서 응하지 않겠다는 그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예. 이미 15일에 이 체포영장이 집행된 이후 공수처 조사에서도 공수처가 200쪽이 넘는 분량의 질의서를 준비해 놓고 있었지만 어떤 진술 거부권 행사로 유의미한 조사가 이루어지지는 못했다고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공수처 입장에서는 일단 한두 차례 더 이 조사를 시도하고 만약 조사가 불발되거나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그냥 현 상태로 이 자료들을 정리해서 검찰로 사건을 이첩하고 검찰에 공소장을 작성할 시간을 충분히 넘겨줄 가능성도 존재해 보입니다. 이미 이제 조사가 유의미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에서도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었고 그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었다는 건 어느 정도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유의미한 증거들을 확보한 상황이라고 보이긴 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감안하자면 공수처가 어느 정도 정리만 한 이후에 검찰에 조기에 당초에 예상되었던 부분 10일 이런 시간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먼저 검찰의 사건을 이첩할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존재한다고 보고요. 아니면 최대한 공수처에서 유의미한 어떤 조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남은 기간 동안 여러 차례 이 강제 구인을 다시 시도한다거나 아니면 방문 조사 등의 방식을 거쳐서 조사를 마무리할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남아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네, 일단 뭐 윤석열 대통령 측은 이 수사 자체가 불법이라면서 묵비권을 계속 행사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 수사가 빈손이 될 것이고 결국에는 기소권인 검찰로 넘겨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대로 넘기는 상황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예.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일관된 논리를 갖고 있었습니다. 공수처는 내란죄 혐의에 대해서 수사권을 갖고 있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에서 신청하고 발부받은 이 영장들에 대해서 이 적법성을 다투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이런 상황에는 지금 변함이 없고 윤석열 대통령은 아마도 이 구속영장 발부된 부분에 대해서도 이 구속영장, 이 구속기간 동안은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구속적부심이라던가 아니면 기소 전 보석, 이와 같은 불복 절차 내지는 이 구속을 좀 멈출 수 있는 그런 조치들을 또 취할 가능성들이 점쳐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아마도 이제 공수처 입장에서는 수사가 유의미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면 이제 검찰로 어느 정도 공소 제기, 기소를 위해서 넘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은 예측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만약 검찰로 조기에 넘긴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의 조사에는 응할 것인가? 이 부분도 현재로서는 미지수입니다. 당초에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차라리 이제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를 한다면은 재판에 다투겠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이 사전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다가 청구하면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응하겠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었지만 일단 체포영장이 서부지법에 청구가 되었고 그리고 구속영장 역시도 서부지법에 청구가 되었는데 서부지법에서 행한 구속영장 실질심사에는 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이 출석을 하고 응한 부분이 있어서 검찰에 넘긴다면 그러면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인가? 이 부분은 현재로서는 판단이 어렵지만 검찰의 수사에는 또 응할 가능성은 남아 있어서 이 공수처와 검찰도 양측에서 이 수사를 더 어떻게 이어갈 것인지 좀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지 않을까 현재로서는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3차 변론길 출석 관련 내용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